어떤 그 도구들 혹은 물품들 혹은 하드웨어들 어떤 프로그램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학습할 때 제일 좋은 건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걸 써야 할까? 어떨 때 어떤 것을 써야 할까라고 해서 네, 잠시만요. 네. 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그 생활 습관 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 생활 습관이나 움직이는 패턴을 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네, 이해되시겠지만 거의 다 그렇잖아요. 제가 물건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드웨어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물건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볼펜이 없어가지고 볼펜을 빌리러 사무실에 갔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저는 글을 써야 되는데 볼펜이 오늘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냐면 저는 볼펜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가서 빌려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들이라던가 어떤 기술들이 그게 왜 필요했지? 그걸 도대체 왜 쓰지? 라고 하는 개념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물건을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4,500개가 있으면 그거 가져다 쓰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오든 어떤 문법이 나오든 도대체 이걸 왜 썼지? 라는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 버튼이 필요해요. 그럼 J 버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쓰는지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이 기술들을 쓰시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 보시면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짧게 생성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생성자를 왜 썼지? 라는 거 같이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스태틱이 있는데 스태틱을 왜 썼지?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같이 떠올리셔서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성자를 처음 수업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성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틀을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 쓰잖아요, 여러분. 만들어 쓰게 되는데 괜찮죠? 만들어 쓰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틀을 가지고 즉 부품을 만들어 썼다는 거는 이제 특정한 하드웨어를 하나 만든 거죠, 드디어. 만약에 자동차 틀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품, 즉 이 대상을 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정식 이름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객체고요. 저희가 틀을 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하진 않죠, 여러분. 틀을 가지고 찍어낸 그 대상이 실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다라고 해서 인스턴스라는 영어를 썼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 딱 용어를 알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타고 싶은 자동차를 만드는 이것을 객체 만드는 것을 저희가 생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객체 생성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new라는 키워드입니다. 괜찮나요? new가 바로 객체 생성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생성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생성자가 붙은 거예요. 보이시죠? 생성. 그러면 new 생성자는 객체 생성과 관련 있는 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생성자는 new를 가지고 new 키워드로 객체 생성 시 자동 호출이 돼요. 자동 호출이 돼서 반드시 자동 호출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객체 생성 시
꼭 처리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면 무조건 실행되겠죠, 여러분. 자동 호출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생성 시 꼭 처리하고 싶은 내용이 뭐죠? 라고 한다면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객체 생성하고 나서 변수값 넣어주죠. 멤버 변수값 기억나세요? 멤버 변수값 넣어주는 처리를 생성자 메서드에 해주면 좋겠다. 되셨습니까? 얘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얘는 객체 생성 시 자동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성자 메서드예요. 되셨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불러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 때 불러준 거예요. new하고 car라고 이렇게 써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똑같이 생긴 메서드를 찾아요, 얘가. 찾아가지고 얘를 자동 호출해 준다, 자동 실행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건이 뭐다? 조건이 뭐냐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new 할 때 클래스 이름은 똑같이 생긴 거 불러줬는데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자동 호출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불러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호출 될 리가 없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new 할 때 오른쪽에 이거 쓴 거 자동 호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성자입니다. 이 안에다가 꼭 생성할 때 꼭 처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꼭 처리하고 싶다? 변수값 넣어주는 거 이거 맨날 해주는 거니까 멤버 변수값 넣어주는 처리를 생성자 메서드에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생성자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스크 하셨죠, 여러분? 마스크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되셨죠? 여러분, 그 시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개념 중심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3주 동안 배운 거 20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노트 필기 이따가 드릴게요. 지금 요 캡처해서 채팅창에도 넣어놨어요. 그럼 이클립스 한번 열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클립스 열어보시고. 목소리요? 마이크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요? 잠깐만요. 졸리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졸리신가요? 네. 시끄럽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졸리신가요, 제가? 죄송해요. 네. 제 목소리가 아침에는 조금 잠겨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네네,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자바 10번입니다. 자바 프로젝트. 네, 그러게요. 자바 10번입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는 아닌데, 졸리세요? 졸린 목소리는 아닌데, 원래. 네, 그 자바 10번이고요. SRC에 가셔서 여기 어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SRC에 가셔서 패키지고요. 오늘 상속 기본 할까요? SRC에 가셔서 오늘은 상속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복습, 상속 기본, 상속 응용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복습부터 한번 가볼게요. 생성자를 한번 볼 건데 어제 마스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라고 하는 부품을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마스크고요. 되셨죠? 그러면 어제 드린 문제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의 마스크와 엄청 많네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스크는 색깔이랑 지금 가격이랑 개수 이렇게 세 개를 멤버 변수로 가지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니까 스트링으로 멤버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가격이니까 인트 프라이스로 만들어 주고요. 개수니까 인트 카운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일단은 네, 그 메서드는 여기에 특별히 제가 뭐 함수를 뭘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조건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멤버 변수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 멤버 메서드를. 맞죠? 멤버 변수만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멤버 변수라고 하더라. 다른 것들도 다 쓸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세 개만 멤버로 해서 그 변수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제 컨트롤 N 누르시고 클래스 마스크 사용해 볼까요? 사용 메인 넣으시고요. 마스크 한번 사용해 볼까요? 뉴 컨트롤 스페이스 바 마스크라고 하고 마스크 하시고 여기에 마스크 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원에 점을 찍으시면 컬러 카운트 프라이스 값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 마스크가 어떤 색깔인지 실제 값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 하나 넣어주고요. 마스크 원점 가격은 1,000원이라고 할까요? 마스크 원점 카운트는 3개라고 합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 들어갈 같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진짜로 그런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마스크 원점, 칼라, 시스아웃, 마스크 원점 하시고, 프라이스 한번 찍어보시고, 시스아웃, 마스크 원점 하시고, 카운트까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 우리가 이러면서 이거 처음 했었었죠. 귀찮은 거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2가지 방법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저장하시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죠?
그리고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스크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괜찮죠? 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 업무에서는 요 멤버 변수가 뭐 20몇 개 막 이래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값이 진짜 실제 업무에서는 가격, 뭐 부품의 개수, 제조회사, 기타 등등등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해되셨죠? 되게 많아요, 실제는. 근데 저희는 지금 몇 개만 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넣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엄청 많아지면 이렇게 만약에 20개다. 그럼 20줄을 쫙 쳐야 되거든요. 마스크 만들 때마다. 너무 귀찮죠?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객체 이거 만든 다음에 객체 만든 다음에 우리가 멤버 변수 값을 이렇게 매번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멤버 변수 값을 매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객체 생성 시 멤버 변수 값을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넣어주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자, 이제? 여기다가 써줘 버리자. 하양색 첫 번째 옮겨주시고, 순서대로. 자, 천 옮겨주시고, 있나요? 3 옮겨주시고,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쫙 들어갔으면 좋겠다. 일일이 내가 이렇게 20개든 몇 개든 다 넣지 말고. 싫다,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다 넣어버리죠. 되셨죠? 그러면 이거 막아버리세요.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아, 괜찮아. 컨트롤 슬러시로 막아버리시고.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죠? 네. 막아버리세요.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스크랑 똑같이 생긴 애를 메서드로 호출을 하겠대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여러분? 괜찮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만들어주자. 뭘 만들어주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객체 생성 시 류를 가지고 객체 생성 시 자동 호출되더라. 만들어줄까요? 만들어주는 거 어디 있죠, 여러분? 다 여기 있어요. 이거 맨날 쓰는 기능 이거 저희는 실무에서는. 소스 가셔서 항목들이 있는 메서드를 만들 거죠, 여러분. 생성자를. 그래서 여기 generate constructor, constructor가 영어로 생성자라는 뜻이고요. 지금 항목들 3개를 가지고 입력값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초기화해 줄래? 어떤 변수값 넣어줄래? 라고 고르래요. 저는 요 3개를 고른 거죠. 왜냐하면 여기 3개 다 넣을 거거든요. 하나, 둘, 3개. 됐죠? 제너레이트 하시고 끝. 저장하시면 신기하죠, 여러분? 뉴를 하면 이 클래스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 자동 여기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하양색은 컬러로 들어가고 1000은 프라이스로 들어가고 3은 카운트로 들어가서 컬러에 있는 요것이 위에 있는 여기 파랑색 전역 변수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클래스 바로 밑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고 해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디스를 앞에다가 찍어 주셔야지 여기 클래스 바로 밑에는 파란색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요거 하려고.
요 메서드 있죠, 여러분? 요거.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 메서드를 뭐라고 부른다? 생성자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생성할 때 무조건 노출되는 메서드라서. 괜찮죠? 그런데 메서드라는 거 길게 사람들이 잘 자꾸 안 써버린다. 그냥 생성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더라? 영어로는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더라.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거, 생성. 메이킹의 약간 고급진 표현. 괜찮아요? 컨스트럭터라고 부른답니다. 요거를 컨스트럭터. 컨스트럭터, 생성자 만들어주니까 편하죠,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되고, 요거. 알아서 요 메서드에서 다 해주니까. 끝. 슈퍼는 지금 이거 모르겠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어때, 여러분? 이거 안 하고도 옆에만 쭉 써줘도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애가 어출이 되니까 자동으로 다 넣어주더라. 되셨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하는 거니까. 컨트롤 F11번 누르시면 잘 들어갔죠? 요게 생성자. 괜찮으십니까? 되셨어요? 네, 요게 생성자고요. 두 번째. 지금 9시 33분이거든요, 여러분. 9시 33분인데, 여기, 네,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34분이잖아요. 35분 될 때까지 생성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저걸 도대체 왜 쓰지? 뭐가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지 제가 이 기능을 쓴다 그랬죠, 여러분. 생성자는 왜 쓰는 것 같으십니까? 멤버 변수값 초기화할 때 값 넣어줄 때 일일이 다 넣어주기 귀찮아가지고. 괜찮죠? 옆에다가 한꺼번에 써주니까 이 똑같이 생긴 메서드를 자동 호출해서 아까 내가 썼던 거 얘가 알아서 다 넣어주더라. 요거 때문에. 짜잔, 35분이 되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요 예를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생성자는 여러분 메서드라서요. 요거 여러 개 만들어서 해놔도 돼요. 마스크 만들 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2개만 넣어도 마스크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2개만 넣어도 마스크를 또 만들어 놔도 돼. 여러 개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J 버튼 같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보시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B 보니까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생성자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러면 없어도 생성자 이거 써도 되고 아이콘을 넣어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스트링만 넣어도 J 버튼 쓸 수 있고 텍스트랑 아이콘을 같이 넣어도 J 버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만 만든 상태였어요. 참고.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3개라서 제가 찍어주긴 했는데 이게 또 많으면 아까 실제로는 보통 평균이 20 몇 개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더 많을 때도 많아요. 50개, 60개 될 때도 있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그거 50개, 60개를 언제 이거 다 찍어주겠냐고요. 그렇죠? 너무 싫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너무 싫어요. 그러면 요것도 안 하고 컨트롤 슬러시 하고 이렇게만 한번 쫙 찍어주면 마스크 1에 있는 멤버 변수 값을 쫙 50개 쫙 찍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50줄 쓰는 것보다 마스크 원이라고 해서 한 번만 찍어주면 되니까. 되셨죠? 그러면 컨트롤 F11번 하시면 지금 찍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50개의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마스크 원이라는 걸 한번 찍어봤더니 얘는 기본형이 아니라서 주소가 찍혀요. 이렇게 참조형이니까 주소가 들어있는 변수입니다. 맞습니까? 맞긴 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런 스트링을 원했던 게 아니고 저는 셀라에 뭐가 들어가 있고 프라이스에 뭐가 들어가 있고 카운트가 뭐가 들어가 있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쓰시면 주소만 찍혀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되셨죠? 저거 말고 저 스트링 저거 말고 내가 원하는 칼라가 프라이스가 카운트 값을 프린트하게끔 여기 그 프린트하는 스트링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출력되는 내용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뭘 쓰자? 비교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쓰자? 이 마스크 원이 가리키고 있는 칼라 값, 프라이스 값, 카운트 값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한꺼번에 다 저렇게 찍히게 스트링으로 만들어준 애가 있어서 그것만 하나 만들어주시면 쫙 찍힌답니다. 그 역할이 투스트링.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겠죠? 네, 여기로 갈게요. 마스크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안에다가 짜자자잔 여기다가 투 스트링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스트링으로 좀 만들어라. 킬라가 뭐고 프라이스가 뭐고 카운트가 뭐고 스트링으로 좀 만들어줘라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여기다 만들어주시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스트링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답니다. 소스에 가셔가지고요. 보이시죠? 제너레이트 투 스트링 보이세요? 괜찮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저 스트링을 프린트하는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투 스트링 하시고요. 어떤 거 그럼 찍을래? 칼라 값 찍고 프라이스 값 찍고 카운트 찍는 거 스트링으로 좀 만들어줘. 그 안에 값도 뭐 들어있는지 보게. 괜찮죠? 체크하시고 제너레이트 하시면 코드가 이렇게 투 스트링이라는 애가 만들어진답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요렇게 스트링을 찍겠대요. 지금 저렇게 주소 샬라스 하는 거 빼고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진짜 요거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스크 원이 가리키고 있는 칼라값, 프라이스값, 카운트 값이 정말로 찍히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번 누르시면 짜잔. 진짜 찍히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얘가 투스트링. 이해되셨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 해줘도 된다고요. 투스트링을 만들어 두면 거기 변수가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그 멤버 변수가 가리키는 거 다 찍어주거든요. 요 스트링대로. 아,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좀 고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한글로 마스크 이렇게 바꿔보실래요? 스트링이니까 어차피 보여드리는 글자니까. 바꾸시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짜잔 내가 원하는 스트링으로 찍어주잖아요. 주소 대신에. 얘가 투스트링.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지금 41분입니다, 여러분. 3분 드려볼게요. 아까 생성자를 왜 썼지? 라고 하는 거랑 투스트링을 왜 썼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용 용도를 체크를 좀 해두시고 하시면 제가 굉장히 앞으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그 빈도수로 봐서는 요 생성자보다도 괜찮죠? 요거보다도 투스트링이 웹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되셨죠? 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드려볼게요. 지금 42분이니까 45분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근데 1교시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네.
아시겠죠? 네. 1교시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깨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깨어나 계신 거죠, 여러분? 네. 2교시는 또 괜찮아지겠죠? 어떤 날은 그래요. 어떤 날은 정말 힘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날은 정말 힘들어도 그날은 가야 되고, 저는 수업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힘든 날은 힘든 날대로 지나가는 거고, 좀 쉬운 날은 쉬운 날대로 지나가는 거고, 이제 감정적으로 힘든 날은, 아, 진짜 오늘 진짜 힘들다. 계속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그 힘든 날은 지나가고, 쉬운 날은 쉬운 날대로 지나가면 나중에 결과만 남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앉아서 버티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감정은 사라지고요. 힘든 날 하루하루 자잘한 그 감정들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5개월 지났을 때는 더 좋은 결과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교시 때 조금 힘드신 건 아는데 요것도 역시나 깨어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2교시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이제 왜 쓰는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괜찮나요? 질문 없어요. 나는 그 마스크 원의 정보를 다 알고 싶다. 그럴 때는 투스트링을 넣어주시면 마스크 원에서 실제값 넣었던 인스턴스 값들을 한꺼번에 스트링으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전체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투스트링. 많은 분들이 투스트링을 왜 쓰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수업 중에 이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집중해서 최대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항상 요 투스트링 할 때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근데 또 안 쓰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그 투스트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안 쓰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리하기로 했던 첫 번째 생성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성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셨고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스태틱인데 이건 더 쉽습니다. 아까 생성자보다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에 상속은 하지 않을게요. 오늘 수업 중에 할 거니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은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밖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망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망치 같은 애니까. 망치부터 스태틱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생충이란 영화 지난번에 건축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요 위에 있던 개념은 사실은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거 벽돌 만들 때 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돌 만들고 나서 값들을 넣을 때 거기에 하나하나 벽돌에 값들을 설정을 할 때 좀 편하게 살려고 생성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벽돌과 관련된 개념이었고 뉴니까 아래쪽에 스태틱은 여러분 벽돌보다는 망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태틱은 뭐다? 망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망치는 CPU가 언제든지 조립할 때 언제든지 자주 사용해서
사용할 준비가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 상태의 변수나 메서드를 말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램에 데이터를 막 넣어두고 그걸 가지고 접근하고 넣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한다? CPU가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망치는 어떻다? 벽돌들 조립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셔야 되잖아, 여러분. 그럴 때 만들려고 만든 것이 바로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객체 생성하고 나서 벽돌을 만들고 나서 망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망치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망치 같은 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뉴를 하지 않아요. 객체를 만들고 나서 뉴 한 다음에 뭐 카 원점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애가 아니고 언제든지 클래스 이름으로 CPU가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한 변수나 메서드를 말합니다. 괜찮죠? 변수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었나요? 컬러점, 레드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폰트점하고 볼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요게 바로 스태틱 변수였던 거예요. 우리가 색깔 너무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폰트도 너무 자주 쓰는데 버튼이나 라벨 같은 거 할 때도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제든지 꺼내 쓰시려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언제나 조용히 날 써줘 라고 특정한 위치에 가만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나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날 꺼내 써줘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변수, 메모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날 써줘 라고 해서 스태틱 변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얘가 그냥 스태틱 변수야. 왜 그런지 지금 10초 정도 남았죠, 여러분. 저 이번 시간 끝나는 시간이 10분 쉬셨다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제 제가 거실을 보면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스태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